단독 녹취를 공개하신다고 그래서 물론 네. 오늘 녹취 그 목소리는 공개를 안 합니다. 왜냐면 이게 혹시나 이것 때문에 선거에 또 그렇죠, 뭐 맞습니다. 집중해야 되니까 지금은 네, 다만 네. 이건 나중에라도 녹취는 그렇죠. 공개가 네, 네. 되겠지만 네, 네. 일단 이 오늘 소개하시기로 하고 저희 이제 출연하신 이유가 단독 녹취가 있었는데 네, 네, 어떤 네. 내용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뭐 저번에도 한번 출연해서 말씀드린 대장동 관련 사건에서 대장동 사건. 김만배와 예. 최윤길 전 최윤길. 성남시 의장이 예.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죠. 그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최윤길 전 시의장이 이제 뭔가 강압 뭐 자기의 압력을 행사해서 뭐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네. 그 대가로 김만배로부터 뭐 뇌물을 받았다. 그래서 김만배는 뇌물 공여, 네. 그 최윤길 전 시장은 그 부정처사 후 수뢰죄 뭐 이렇게 해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는데 항소심에서 남욱의 진술이 전혀 신빙성이 없다고 해가지고 무죄를 받았잖아요. 네, 그랬죠. 그 얘기를 저희가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재판 항소심에서 이 대장동 사업의 어떻게 진행되어 왔던지가 다 밝혀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때. 예. 그런데 그러던 찰나에 예. 지난 금요일에 네. 제가 그저께 제가 김용 부원장 접견을 들어갔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접견을 들어갔더니 김용 부원장님 저한테 갑자기 금요일에 최윤길 전 시의장이 네. 면회를 왔다는 거예요. 오, 김용 부원장을요? 네, 김용 부원장 면회를 왔다는 거예요. 오. 그 사람 원래는 민주당이 아니고 새누리당이었잖아요. 네, 새누리당 네. 의장 출신, 새누리당 시의장도 했고 새누리당 당시 예. 그 시의회 당 대표도 했었고 오, 그렇군요. 또 그 성남 도시개발공사를 그 설립할 때 조례안 예, 예. 할 때 그때 당시 의장이었어요. 그렇죠. 그 네. 주도적으로 그 성남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던 예. 그 분이거든요. 예. 솔직히 김용 부원장으로는 전혀 접점이 없잖아요. 전혀 예. 접점이 없고 그 동안에 뭔가 이것도 없었는데 예.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를 하던가요? 그랬더니 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 김용 부원장은 전혀 한 것도 없는데 네. 이 검사들이 남욱 유동규 회유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사건이면 자기가 너무 잘 알고 있다. 알고 있다. 네, 너무 잘 알고 있다. 필요하면 자기가 도와주겠다. 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면회 일반 면회는 10분밖에 안 되니까 맞아. 너무 짧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부원장님 저보고 좀 최윤길 의장하고 한번 통화를 한번 해서 해봐라. 어떤 네, 내용인지를 네, 좀 네. 한번을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전화를 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근데 흔쾌히 받으시더라고요. 받으시면서 예. 조지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상황에 2010년도에 어떻게 그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성남 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이 통과됐고, 예. 그리고 그 공사가 설립되면서 네. 민관 공영 개발이 어떻게 진행됐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해주시면서 본인이 다 알고 있으니까. 본인이 핵심적이었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 네. 모든 걸 다 알고 있으면서 설명을 하면서 네. 이재명 후보와 김용 부원장은 정말 억울하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본인 입으로 했다는 네, 거죠. 본인 다 해서 뭐든지 필요하면은 다 도와주겠다. 다 도와주겠다. 네, 다 도와주겠다. 그런 말씀을 해서 제가 좀 그런 그럼 이제 내용들로 통화를 그건 했습니다. 나중에 공개를 하실 생각이신가요? 그 녹취는 뭐 제가 다 했고 그거는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해서 녹취는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좀 저희가 필요하다 하면 언제든지 좀 그렇게 할 생각이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지금 여기서 지금 내용을 공개하기는 어려운가요? 아니면 뭐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뭐 좀 더 어떤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네. 그 남욱이나 누구죠? 두 사람 유동규. 이 사람들이 네. 어떤 방식으로 이걸 뒤집어 씌우려고 했다. 검사의 무슨 회유나 이런 게 그렇죠. 있었다는 네. 얘기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전체적인 내용은 예. 당시에 그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예. 당시 새누리당이 다수당이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당선이 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을 해서 100% 공영 개발로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랬었죠. 그래서 뭐 그 예산도 다 삭감해버리고 예. 뭐 지방채 발행하는 것도 새누리당 시의회에서 다 막고 해가지고 공영 개발로 진행을 못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랬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민관 공영 합동. 개발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후보는 혼자서 다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새누리당의 반대로 안 되다 보니까 민관 공영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그 본인이 뭔가 민간업자와 결탁을 해서 뭔가 민간업자한테 수익을 챙겨주고 뭐 정치장을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 본인들이 본인들이 반대를 안 했으면 예. 100% 공영 개발로 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가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거. 네.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네. 이거네요. 네. 지금 이제 대장동 개발에서 이재명 후보가 마치 네. 당시 성남시장이 일부러 민간업자에게 그렇죠. 도움을 그렇죠. 주기 위해서 네, 공영 네, 개발 안 하고 민간 합동으로 그렇죠, 그렇죠. 했다라고 네, 네, 주장을 네. 하고 있으니 검찰은 그렇게 해서 기소를 한 거잖아요. 근데 네. 지금 최윤길 전 의장의 말에 따르면 그게 아니고 아니죠. 네, 네. 자기들이 그렇죠. 했다는 네. 건가요? 네, 네, 자기들 네. 누구 그렇게 했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새누리당 성남시의회 시의회. 새누리당 입장이 공사 설립을 반대한 거예요. 자기들-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네, 공사를 설립을 해서 네, 네. 이제 100% 지방채도 발행하고 그렇게 해서 100% 공영 개발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예. 당시 새누리당 시의회에서 반대를 하다 보니까 그게 진행이 안 되니까 됐다. 그래서 이제 공사 설립에서 그러면은 민간 공영으로라도 하게 이재명 후보는 그렇게 진행을 한 거거든요. 그럼 유동규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일부러 민간하게 도움을 그렇죠, 주려고 그렇죠. 그걸 안 만들었다. 그렇죠. 근데- 아니, 만들어서 공사 한마디로 네. 검찰과 유동규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은 예, 100% 공영을 해도 되는데 예. 이재명 왜 후보가 민간업자와 결탁해가지고 아, 민간업자한테 그렇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민간 민간 합동을 공영으로 했다 이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아까 말씀드린 항소심 판결문에도 다 나왔지만 그 예.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2010년도 6월달에 시장으로 당선되고 계속해서 이거는 모든 이익을 성남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된다. 네, 이런 맞아요. 100% 공영 개발로 진행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도시개발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돼야 된다. 예. 시의회에 출석해서도 말씀하셨고 계속 했는데 네. 새누리당에서 계속 그 당시 새누리당 시의회에서 반대를 해서 예. 진행이 안 됐던 거고 그게 그렇지만 이재명 후보가 계속해서 공영 개발에 대한 의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남욱이나 정영학 또 이제 주민들은 예. 이렇게 하다가는 정말로 아예 모든 게 100% 공영이 될 수밖에 될 것 같으니까 그러면 공사 설립에 우리가 좀 도와주고 민간 공영으로 하는 걸로 가자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네. 이 도시공사 설립에 김용 부원장이 개입돼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검찰은 그렇죠. 또 어떻게요?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그 공사 설립을 예, 이제 그 김용 부원장이 주도적으로 좀 해가지고 했다. 그렇게 그러면서 주장을 민간업자들에게 또 이익을 공영 그런 개발로 하게 식으로 하면서 엮은 거군요. 민간업자들에게 이익을 챙겨주고 거기에 대한 정치 자금을 받아가지고 김용 부원장이 받았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린 지금 최윤길 전 시의장이 저한테 얘기해요. 당시에 다수당은 예. 새누리당이었고 그렇죠. 김용 그랬죠. 부원장 당시에 그 간사였어요. 간사였기 때문에 그 뭐 의회 뭐 회의 당시에 그냥 뭐 간사로서의 뭐 의사 진행 발언들은 좀 있었지만 전혀 공사 설립과 관련해서는 김용 부원장이 관여하지도 않았고 네. 자신에게 요청한 적도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다가 지금 유동규와 검찰 주장에 의하면은 공사 설립과 관련해서 김용 부원장에 상당한 정치 자금을 줬다는 거잖아요. 뇌물을. 그렇게 주장을 네, 하는군요. 그렇다고 지금. 그 최윤길 의장의 얘기가 그거예요. 만약에 김용 부원장에 대해 그 정도의 돈을 줬다고 하면은 예. 자기한테는 수십 배를 더 줬어야 된다. 그러네요. 그렇잖아요. 본인이 그렇죠. 의장이었고 본인이 당시에 그렇죠. 새누리당이 주도적으로 다수당이 하니까. 주도적으로 하는데 아니 그 만약에 상식적으로 민간업자들이 당시 그렇게 진행하려고 했었으면은 새누리당 의원들한테 접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맞아요. 당시 다수당이었고. 김용 부원장 그 당시에 의원이었나요? 네네. 성남시 의원이고 민주당 소속이었고 소수니까 그렇죠. 네. 실질적으로 주도 역할을 하기가 어려운 거죠. 어렵죠, 결국은. 어렵죠. 네. 네, 그리고 왜냐면- 계속해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방해를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최영길 시의장이 본인이 입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만약에 김용 부원장이 뇌물을 받았다, 네. 그 정치자금을 받았다, 예. 그러면 나한테는 수십 배를 더 줬어야 그랬을 된다. 거다. 오. 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예. 김용 부원장은 당시 전혀 공사 설립과 관련해서는 관여한 적 없고 예. 자기에게도 요청한 적도 전혀 없었다. 예. 그런 내용입니다. 네. 통화 내용을 녹취는 없지만 네, 이제 네, 네, 그 정리한 게 있는데 그거 한번 보면서 그럼 요 내용이죠 지금. 네네네. 그렇게 물어보니까 네. 최윤길 씨가 나쁜 네. 놈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저 보시면은 예, 예. 도시공사 설립에 김용 부원장이 거의 다 주도적으로 해서 지금 검찰은 그렇게 네, 하고 있다. 네, 그런데 바로 지금 얘기하는 게 나쁜 놈들이다. 검찰이 나쁜 놈들이다. 놈들이다. 이 말인 거거든요. 그런 전부 거네요. 다. 네. 그러니까 지금 또 저 보면 김용 부원장이 의장님 이거 한번 도시개발공사 시장이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거 좀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런 얘기 한 적도 한 마디도 적도 없다는 없다고 거예요. 나오네. 전혀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윤길 당시 네. 의장의 말은 네. 김용이 저한테 의장님 이거 한번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이렇게 네, 하려고 네, 하니까 네, 네. 이거 좀 통과시켜 그렇죠. 주세요 했는데 이런 얘기 한마디 한 적도 없다. 이런 얘기 자체를 한 적이 없고
마지막에 보시면 김용이 정말 그거를 나쁜 쪽으로 마음 먹고 하려고 했으면 나한테 저희한테 부탁했겠죠. 부탁했겠죠.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 의원들한테 접촉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그런 사실이 전혀 김용이 없다는 억울하다는 그렇죠. 거예요라고 네네. 얘기하고 있네요. 네네, 근데 당시에 맞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누구였어요? 시장. 시장. 이제 이재명 당시 시장이 도시개발공사를 설립을 해서 아, 공영개발로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네, 그런 도와달라 과정. 이런 얘기였다는 거죠? 그런 것도 없었다는 거죠. 그런 전혀. 것도 없었다. 네,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했다 자기한테. 그다음 그런 내용입니다. 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남욱의 증언입니다. 네, 왜냐하면 네, 네. 이 증언 때문에 결국 김용 부원장도 그렇고 그렇죠. 이렇게 네, 네, 지금 네, 네. 처벌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 남욱의 증언이 이상했다라고 표현하는 말도 있었어요. 네, 청구하면서 두 번째 슬라이드 한번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보면 어떻게 지금 얘기했습니까? 그 최윤길 의장이 김용 네. 부원장을 찾아간 이유가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자기 사건과 김용 부원장 사건이 너무 흡사하다. 어. 흡사하게 해서 김용 부원장이 너무 억울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김만배 최윤길 사건은 남욱의 진술 하나로 유죄가 1심에서 받은 거잖아요. 증언 하나로. 네, 증언 하나로. 네. 근데 항소심에서는 남욱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해서 무죄를 받았는데 남욱의 진술이 지금 보시면은 예. 처음에 남욱이 이제 미국에 들어와서 얘기했을 때는 예. 이 사건하고 김만배 뭐 최윤길하고도 다 관련 없다고 얘기를 그렇게 했어요. 얘기했어. 예. 본인이 오히려 미안하다. 본인 때문에 죄 이렇게 조작된 것 같아서. 네, 고초를 겪고 있는 미안하다 얘기했는데 두 번째 진술을 할 때는 좀 네. 얼버무려요. 어. 그러니까 뭔가 좀 뉘앙스가 좀 바뀐 거죠. 네. 근데 마지막 증언 때는 네. 갑자기 검찰 진술대로 다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최윤길 당시 의장이 주민들을 이렇게 동원하라고 모아가지고 시켰다. 동원해라고 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도시개발공사 설립과 관련된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했다. 그게 김만배로부터 민간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한 거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남욱 진술이 완전 바뀌어버린 바뀌고 거잖아요. 있다. 근데 이게 항소심 판결문에서 남욱의 진술이 저렇게 변경되고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또 시의회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거와 또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다고 무죄가 된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렇다고 하면 딱 보는 게 대입되는 게 김용 예. 부원장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누누이 김용 말씀드렸다시피 김용 부원장 사건 또 구글 타임라인 같은 객관적인 과학적인 데이터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날려버리고 네. 신빙성 진술. 없는 유동규의 진술만 가지고 지금 항소 기각해서 또 법정 구속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최윤길 시의장이 자기도 보니까 너무 김용 부원장이 억울하다. 억울할 것 같아 이거예요. 너무 억울하다. 남욱의 진술 하나만 가지고 자기가 네. 이렇게 당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김용 부원장 또 유동규의 진술 하나만 가지고 지금 이렇게 법정 구속돼 있는 상황이 너무 억울할 것 같아. 유동규 같은 애 말을 믿을 수가 없는 애다. 남욱도 말을 믿을 수 없는 애다. 없다.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아, 검찰의 회유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진술을 번복하고 해왔던 사람들을 어떻게 그런 진술을 믿고 이렇게 유죄를 할 수가 있냐. 지금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결국 세 번 증인으로 네, 출석을 네, 네. 했는데 세 네. 번 지나오는 과정에 말이 자꾸 다 바뀐 바뀌고 거죠. 네, 네. 나중에 맨 마지막 번은 검찰 입장을 그렇죠. 대변하더라. 네. 마지막으로 그런 얘기네, 갑자기 결국. 검찰 말대로 다 맞다 이런 식으로 가버렸어요. 유동규도 그랬거든요. 예. 유동규도 처음에는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아니라고 했어요. 예. 그러다가 점점 본인이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나왔고 그리고 그 이제 검찰이 불법적으로 계속해서 면담 형식으로 면담 진행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모든 게 김용 부원장이 다 전달했다. 그렇게 바뀐 바뀌었거든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너무 유사한 거죠. 아니 그렇게 네. 증인들의 말이 바뀌면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그렇죠. 판사가 왜 그러죠? 아니 이게 신빙성이 없는 거잖아요. 일관되게 네, 네. 동일한 얘기를 네. 하면 그 신빙성이 있지만 말이 자꾸 바뀌게 되면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 왜 그러는지. 그러니까 지금 뭐 저희가 정치 검찰들이 예. 조작해서 계속해서 뭔가 이재명 후보를 타겟으로 해서 그 측근들 김용 부원장 정량실장을 비롯한 이 측근들을 계속해서 수사하고 구속하고 압수수색하고 해와서 압박을 해왔잖아요. 예, 그랬죠. 그래서 기소까지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사법부에서는 법원에서는 정말 정확하게 증거를 가지고 재판을 해야 되는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예. 오히려 사법부가 그 정치 검찰들의 기소 내용대로 그대로 그냥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냥. 그래서 지금 저희 5월 1일 그 사법 그 대법원 조의대의 그 사법 쿠데타 이후에 예, 예. 지금 사법 개혁 그 사법 개혁에 대한 필요성도 엄청나게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그래서 있죠. 정말 이틀 만에 100만 명이 서명할 정도로 많이 분노하고 계시고. 근데 지금 이런 사건들을 봤을 때 사법부도 무조건 이건 개혁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증거 재판이 아니라 뭔가 짜맞추기식 예. 누군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검찰이 기소를 한 걸 그대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재판 판결을 하고 하면은 이건 누가 어느 국민이 이런 사법부의 그 판결을 믿고 예. 재판 신뢰하고 그러겠습니까? 이거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전화 통화 중에 네. 갑자기 최은길 전 의장이
이재명 후보 얘기를 했다면서요? 네네. 그렇죠. 어떤 내용입니까? 이 세 번째 슬라이드인데 네 번째 참. 네네. 이게 뭐 그 대화의 이건가요? 대화의 내용은 처음에 계속 저는 이제 김영 부원장 관련된 내용을 얘기했는데 네. 갑자기 최은길 전 시장이 네.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러면서 원래 도시개발공사를 이재명 대표가 시장 될 때 진행했던 게 아니라 그 전부터 계속 해왔었다. 그전에 이대엽 시장 때도 그때부터 해왔는데 그때는 또 민주당이 좀 반대를 했었고, 그런데 이제 이재명 후보님이 시장 이제 시장 되고 나서는 또 이제 공영개발 진행하기 위해서 이제 그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려고 했는데 했을 때는 자기들이 반대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줄 보시면은 네. 김만배 회장이 이재명 시장이 공산당 같은 사람이 다 뺏어서 간다고 표현했다. 맞아. 한마디로 이재명 후보가 당시 시장이 되면서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가지고 100% 공영개발을 하려고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영개발로 해버리면은 지금 김만배라든지 남욱이라든지 민간업자들은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그동안 투자해왔던 것들이 그걸 가지고 지금 불만을 가졌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그러면은 이제 도시공사 설립을 도와주되 민관 공영으로 하게 하자. 그래서 지금 지방채 발행하는 것도 자기들이 다 부정했고, 그렇네요. 민관 합동개발 하게 만든 게 결론적으로는 새누리당이다 이거잖아요. 맞아요. 지금 본인들이 원래는 이재명 후보는 100% 공영으로 하려고 했는데 자기들이 100% 공영을 해버리면 민간업자들이라든지 대장동 주민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못 받고 네. 민간업자들은 수익을 못 얻으니까 자기들이 끝까지 반대해가지고 네. 민간 공영으로 가게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했었겠네. 이재명 후보는 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재명 시장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다 이거잖아요. 네. 한나라당 자기가 새누리당 당시 대표였는데 네. 엄청 지방채 발행에 반대하고 우리 의원들 새누리당 의원들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했다. 본인들이 했다. 그렇죠. 본인들이 결국은. 했는데 이걸 어떻게 이재명 후보가 당시 시장일 때 그걸 가지고 원래 100% 공영으로 가야 되는 거를 민간업자들과 결탁을 해서 민간업자들에게 수익을 챙겨주기 위해서 민간 공영으로 갔다. 지금 검찰의 프레임이 그건데 그거는 말이 지금 아예 그냥 사실관계가 그렇지. 전혀 다른 전혀 거예요. 다른 그거는. 얘기네요. 네. 쟤들이 반대만 했으면은 이재명은 100% 공영 개발을 갔어요. 갔죠. 그러면 그 많은 수익을 다 모든 게 그 성남 시민들에게 시민에게 다 들어가는 들어가는 거죠. 거죠. 네. 그런데 새누리당에서 반대했고 당시 나무 김만배는 민간업자들이 로비를 계속하고 거기서 또 큰 역할을 한 사람이 유동규예요. 유동규가 남욱하고 정영학하고 같이 네. 시민들 만나고 다니면서 이거 계속해서 도시개발공사 반대하면은 우리가 100% 공영 가면 우리는 다 아무도 못 가진다. 공사 설립에 우리가 찬성하고 대신 민간 공영으로 가자. 그렇게 주도적 역할한 게 유동규입니다. 유동규나. 그런데 어떻게 이게 이재명 대표하고 김영 부원장이 네. 연관된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네. 근데 유동규는 풀려 나와 있고. 그렇죠. 네. 김용 부원장은 그렇죠. 지금 갇혀 있고. 그리고 뭐 이재명 후보는 후보는 지금 재판은 연기됐지만 네, 기소가 계속해서 돼 그 있고. 때문에 지금 네, 재판 네. 또 받아야 되는 입장. 그런 상황이죠. 네. 참 황당한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재명 후보는 도시개발공사와는 전혀 무관하고 본인은 네, 공영개발을 하려고 해서 그렇죠. 네, 네. 이익을 전체 성남시가 가져오도록 그렇죠. 하려고 했는데 네, 네. 그걸 방해하고 막았던 사람들은 결국 한나라당, 새누리당 그렇죠. 당시에 당시. 네, 네, 네. 의회 의원들이었다. 네, 맞습니다. 성남시. 다수당. 그때가 이제 새누리당 시의회가 19명, 네, 네. 민주당은 15명이니까 다수당이, 새누리당, 당시 의장과 뭐 그 다 새누리당이 다 하고 있었으니까 네, 네. 반대를 했다는 거죠, 자기. 그러니까요. 네, 근데 네. 그거를 지금은 이제 이재명 후보와 김용 부원장 쪽이 다 한 것처럼 그렇죠. 이렇게. 검찰은 근데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것도 네. 증거는 없고 진술만 있는데 그렇죠. 남욱과 유동규 네, 두 맞습니다. 사람의 진술만 네, 네. 있다는 네,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정영학은 좀 바뀌었나요 진술이? 정영학은 어떻습니까? 이번에도 기자회견 했다고 정영학은 좀 네, 바뀌고 있습니다. 아, 내용이? 네. 주요 그렇습니다. 바뀐 내용이 어떤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예요? 정영학도 자기가 그렇게 진술한 게 본인 원래 그런 뜻이 그게 아니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럼 검찰 회유도 있었다고 얘기했나요? 그렇죠. 그런 내용들이 지금 정영학의 그 뭐 의견서 그때 한번 또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지금 검찰에서 1,400, 1,500만 원 그것도 지금 평당 가격도 지금 조작했고 그 의견서가 검찰이 계속해서 압박하고 해서 자기가 어쩔 수 없이 검찰이 원하는 대로 진술했다는 게 그 의견서 핵심이에요. 계속해서 자기가 지금 재판 받고 있는데도 불러서 조사하고 네. 일주일에 몇 번씩 조사하고 주위 압수수색하고 압박하고 하다 보니까 자기는 어쩔 수 없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는 게 그 정영학의 의견서 내용이거든요. 의견서 내용이다. 네네. 그렇다면 이거는 이 검찰들이 정말 작정하고 이렇게 조작한 거에 사건을 만든 겁니다. 네. 네. 그럼 그게 하나하나 다 밝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지금 네. 현재로 보면 네.
그 유동규 남욱의 두 사람의 진술이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고 그건 검찰의 회유일 그렇죠. 가능성이 네, 있다. 네, 네. 그래서 유동규가 저렇게 막 이재명을 공격하는 그렇죠. 거다. 네. 이렇게 이제 네, 해석이 네,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리고 계속 그때 몇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동규는 그러면서 혜택 본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뭐 전혀 처벌받은 게 처벌을 없잖아요. 안 받아요. 기소도 안 되고 있잖아요. 기소도 안 되고 있고 네. 기소된 사건은 공소장 변경 안 해가지고 무죄 받고 무죄받기 만들고 나머지 사건들은 아예 기소 자체도 그것도 안 하고. 검찰이 공정 변경 그러니까. 안 하는 거죠. 네, 네, 네. 재판부는 하라고 그렇죠, 했는데 그렇죠. 네네네. 참 황당하네요. 그러니까 유동규는 네. 자기를 이렇게 지켜주니까 검찰이 원하는 대로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참. 네, 그런 근데 이제 상황. 정권을 바뀌면 네.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유동규 요새 좀 조용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3번 판넬이 어디 있어요? 저는 3번은 없어 저한테는. 3번이 있어요? 아 여기 있네. 예, 요거는 무슨 얘기예요? 저한테는 없는데 어쨌든 이 3번 판넬은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이게 보시면은 여기 있네. 네, 찾았어요. 네, 네네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그게 검찰이 주장하는 게 공사 설립하게 하고 네. 공영 개발, 민간 공영 개발로 가게 해서 민간 업자한테 얘기를 준 거다. 이게 검찰이 주장인 거죠. 아 검찰이 말씀드린- 이렇게 주장을 네, 한다. 그래서 기소를 한 거잖아요. 예 맞아요. 그런데 유동규가 김용이는 누구예요? 김용인데 이제 발언을- 김용한테 네. 도시공사 통과를 하기 위해서 로비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뭐 대가로 뭐 줬다 하면은 네. 7억인가 8억인가 줬다 하면 예. 유동규가 김용의 몇십 배를 더 받아야 된다 아. 이거예요. 유동규는 자기가 그런 역할을 더 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김용 부원장이 돈을 받았으면 검찰이 주장처럼 네, 만약에 받았다 하면 유동규는 그것보다 훨씬 더 받아야 돼. 자기는 어. 역할론을 본다면은 유동규가 저한테 10원도 준 적이 없다. 오. 맞잖아요. 아까도 맞아요.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그렇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제 최윤길 전 시장이라든지 새누리당 의원들한테 접촉을 하는 게 맞죠. 그렇게 맞죠, 그래서 그게. 김용 부원장보다는 훨씬 더 많은 돈을 줬어야지 된다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 논리적으로. 거죠. 네. 그런 얘기군요. 그래서 지금 보신 마지막에도 김용 부원장은 도시개발공사라든지 사업과 관련해서 발행한 게 없어요. 단지 간사로서 그냥 의사 진행 발언만 몇 개 했었고, 그는 새누리당 간사 이덕수 간사도 그때 당시 그런 비슷한 내용을 했었고, 네.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이 발언하는 거는 간사들이 하는 거였지. 김용 부원장이 특별히 본인이 뭔가 민간업자들과 결탁을 해서 한 게 전혀 아니다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전부 다. 네. 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네. 중간에 보면 유동규 그 표현입니다. 걔가 네, 네. 그렇게 똑똑한 놈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네. 얘기예요? 뭐 얘기는? 어제 뭐 저 통화하면서도 계속 계속 그 얘기를 해요? 최윤길 저도 이거 어제 들은 내용입니다. 네, 들은 녹취록에 있는 내용. 내용이니까. 그놈은 그래 똑똑한 놈이 아니라서. 아 그렇게 계속 얘기를 했다. 네, 네. 그게 한마디로 유동규가 네. 뭐 본인이 뭐 이렇게 할 그런 놈이 아니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좀 이제 남욱과 정의가 이렇게 민간업자 결탁을 했으면은 네. 당연히 자기들한테도 접촉을 해가지고 이렇게 네. 하는 게 맞다 이거예요. 아, 그 근데 얘기를 했군요. 네네 그게 아니기 때문에 유동규가 김용 부원장한테 이렇게 돈을 전달하고 했을 리가 없다는 그런 그럴 리가 내용입니다. 없다. 네네네. 그리고 만약에 유동규가 네. 김용한테 했다면 유동규가 더 많은 돈을 받아야 된다. 그렇죠. 그렇고 자기한테는 더 줬어야 된다. 그랬어야 된다. 네. 로비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자기는 근데 로비를 했어야 되니까. 검찰에서는 유동규가 받았다는 걸 인정을 합니까? 돈을? 유동규가 돈을 받은 내용들은 인정이 됐잖아요. 몇 예, 가지. 예, 예. 근데 나머지 돈들에 대해서는 전달이 됐다고 한 거고. 전달이 돼. 자기는 그냥 네네네네. 전달만 했다. 또 물론 배달 사고 친 것도 인정이 됐어요. 아, 그랬어요? 본인이 쓴 것도 있고 어. 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뭐 전처 위자료라든지 현재 네. 뭐 사실은 배우자의 전세 보증금 11억 8천을 받은 것도 다 인정이 됐고. 네. 그리고 뭔가 그 현금으로 차를 구입하고 아파트 큰 평수로 이동을 이사를 하고 이런 하고 그런 내용들이 거.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돈의 출처는 검찰에서 조사를 안 해요. 그렇다면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 그렇지. 조사하면 바로 조사해봐야죠. 해야 되는데 그걸 아니 안 원래 하는 돈의 흐름을 보면 아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네네. 누가 뇌물을 줬는지 누가 뇌물을 받았는지. 지금 남욱으로부터 네. 유동규가 돈이 전달된 거는 밝혀졌는데 그렇죠. 네. 유동규로부터 김용 부원장으로 돈이 전달된 그건 건 밝혀진 게 없어요. 증거가 유동규 진술을 없다는 말고. 거죠. 네, 네, 그렇다고 하면은 진짜로 유동규가 김용 부원장한테 전달을 했는지 네. 유동규 개인이 썼는지는 밝혀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그 당시 유동규가 차도 현금으로 고급차 외제차 현금으로 사고. 사고 아파트 큰 평수로 이사 가고 네. 뭐 이렇게 뭐 좀 이렇게 뭐 지금 뭐 지기현이 문제되고 있는 룸살롱 같은 데 가서 술 마시면서 뭐 다 접대원들한테 현금으로 돈도 주고 그런 게 나오는데 그 돈 어디서 났냐 이거예요. 출처를 따져봐야겠네. 그렇죠. 근데 그건 얘기 안 해요.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죠. 황당하네. 그렇다면 이게 과연 정말로 김용 예. 부원장에 전달된 건지 아니면 유동규가 받아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썼는지 그거는 밝혀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안 하고 있는 안 하고 있다. 네, 네. 그럼 최윤길 전 의장은 혹시나 네. 이제 직접 출연해서 오마이TV 같은데 네, 네, 네. 증언하거나 얘기할 생각은 없으시대요? 물어보셨어요 혹시? 제가 뭐 기자회견 좀 방송에서 좀 이렇게 한번 네, 하시면 네, 어떻겠냐. 네, 네, 네. 근데 지금
아직 이제 상고심 지금 대법원 재판 중이어서 남아 있어서 지금 좀 방송으로 하기는 좀 그렇다. 어렵다. 대신 뭐 도와줄 수 있는 거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도와줄 거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마이 TV 나가서 좀 말씀드린다고 하니까 다 하라고 말씀. 괜찮다. 더 얘기해도 된다. 다 얘기하라. 또 필요하면은 언제든지 더 또 도와주겠다. 네. 그래서 제가 그러면 기자회견을 한번 합시다. 그러니까 그것도 괜찮은데요. 네, 기자회견 이게 정말로 이게 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 김영부 원장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너무 네. 억울하고 하는데 이 네. 검찰이 이렇게 회유했고 실질적으로 당시 대장동 사업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김영부 원장은 관련 없다 이런 내용들을 한번 좀 기자회견을 좀 한번 그렇죠. 했으면 어떻겠냐. 네, 말씀. 그랬더니 뭐예요? 그거는 이제 좀 고민해보겠다. 네. 아니면 저희가 안 되면 전화로라도 네, 인터뷰를 네, 할 수 네, 있으면 네, 한번 얘기해 네, 주시면 네. 그래서 네. 직접 나오시기가 좀 네, 부담스러우시면 지금 뭐 조금 지금 정길 의장 또 어제도 제가 통화를 하고 했을 때 예. 상당히 지금 좀 뭐 김영부 원장의 억울함 또 이재명 후보가 그 말도 안 되는 대장동 사건 때문에 예. 공격 때문에 솔직히 지난 대선 이것 때문에 떨어진 거잖아요. 정말로. 그렇죠. 그것도 영향을 네, 미쳤죠. 영향 미쳤잖아요. 예, 진짜로. 그럼요. 영향을 그렇기 미쳤죠.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본인이 뭔가 좀 사실을 밝히고 싶다는 의지가 강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제가 좀 더 한번 좀 말씀드려가지고 기자회견이라도 한번 같이 할 수 있도록 네, 한번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네.